선생님들 나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랑 또 막 제망매가랑 진도 막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 안 나간 반 있어도 그냥 나갈게요. 자, 엄마의 말뚝을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여러분 1, 2, 3편 연작소설에 해당해요. 여러분 무슨 소설에 해당한다고요? 연작소설. 연작소설은 연이어서 발표하는 소설을 연작소설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남영훈 선생님들이 항상 엄마의 말뚝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항상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제목의 의미는 여러분이 꼭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물들의 시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뭘 상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우선 조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내용 좀 빨리빨리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갑시다.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여러분 그러면 나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동그란 표시를 쓰고 이거 그러면 1인칭 시점이 돼야겠다.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인칭 시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관찰자 시점도 있고 주인공 시점도 있는데 이 글은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리 그냥 얘기를 할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여러분 뭘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관찰자 시점 같이 친구들이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무조건 주인공 시점이야. 왜냐면 엄마가 경험한 걸 나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 선생님 저 다시 설명할게. 여기서 일단 관찰자 시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왜 주인공 시점이냐면 엄마의 경험이 여러분 누구의 경험이기도 하냐면 나의 경험이기도 해서 그래. 시험에 꼭 여러분 관찰자 시점에 대한 여러분 문제가 선택지에 나오는데 절대 그거 고르면 안 돼. 무조건 여러분 주인공 시점을 골라주셔야 해요. 엄마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다. 그래서 엄마하고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나는 친정어머니가 눈길을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해낼 수 있지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잠이 든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앞부분 줄거리고 그러면 지금 병실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 병원이에요.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그 여러분 소리 없이 술렁인다는 건 인기척. 여러분 우리 아무리 조용히 지나가도 사람 지나간 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으로 휘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또 달랐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걸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서 먼저 불 먼저 켰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느껴지냐면 나는 술렁임을 느끼면서 깨어났어요. 그럼 이 술렁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마취를 했고 약을 잔뜩 먹은 상태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환각 증세를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환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거나 막 얘들아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앞에 보고 있으면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럼 더더구나 우리 엄마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을 탁 켜버렸어. 어머니 얼굴이 잠깐 찌푸러지기는 했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큼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 밑줄 그어줘. 엄마 뭐해? 자 여기 밑줄 그었니? 자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말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말투를 왜 쓰고 있냐면요. 이거를 쓴 이유가 너무 놀라서 그래요. 놀라고 당황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해요? 엄마야!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엄마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평상시 이렇게 부르다가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릴 때 말투가 나온 거야. 그건 얘들아 그러면 계속 앞으로 계속 엄마
엄마, 여러분 엄마라고 호칭을 부를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슨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지.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서 박아 놓으면 쓰냐. 엄마가 환각 증세를 보여요. 어떤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빨래를 개야 된다라고 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처음으로 환각 증세를 본 거는 빨래 개기예요. 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는 좀 주무시지 않고 아니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을 자? 아유 이 못된 것들. 여러분 이 못된 것들이 나와 나의 오빠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못된 것들이 여러분 나와 나의 오빠. 이걸 가리켜요. 이 사람들을. 어머니는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봤다. 눈에 푸른기. 얘들아 눈이 파랗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환각 증세 때문에 눈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를 여러분 이 푸른기가 서린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푸른기라는 건 여러분 환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환각 증세 때문에 눈이 푸르게 변해서 귀기. 얘들아 귀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서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얘들 엄마를 이거 엄마가 우리 엄마 같지 않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막 젊었을 때 모습처럼 막 목소리도 막 또렷하게 얘기하고 우리 할머니들은 약간 아유 막 이렇게 힘없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내 엄마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요구가 느꼈고 어머니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기보다 다리가 후덜댄 만큼 겁이 났다.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엄마가 왜 기운이 솟는 엄마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엄마는 지금 얘들아 환각 증세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렸을 때 젊은 시절의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또렷하게 행동도 거침없이 말도 또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운이 솟는 엄마라는 건 환각 때문에 젊은 시절에 어머니로 돌아갔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 스스로가 자기가 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80 넘은 할머니로는 느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이거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같지 않은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자. 자,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들을 때 헛손질을 하고 헛것도 보이는 모양인가 봐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걱정되니까 말을 막 다급하고 우리 엄마 좀 빨리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마취 끝에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내야 나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잡으세요. 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호원은 지금 일단 병실 안에 들어왔으니까 엄마가 막 허공에다 막 손짓 이렇게 하면서 아유 못된 것들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걸 내가 간호원도 보고 있는데 간호원이 놀라고 있어요. 얘들아 놀라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실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원들은 대수롭지 않아 해요. 그러면 환자의 보호자 된 입장과 간호원의 입장을 간호원들은 자주 봐왔으니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지금 뭐가 생긴 거냐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게 헛것을 보고 있다는데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린다. 나는 따로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까도 그래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참 그 약 주시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에는 그래도 잠을 못 주무셔서 헛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 환각 증세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부작용,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환각을 나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있다.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일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아유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둘이 말다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까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던지 주사를 놔달라고요. 그러면 얘들아 자 18번째 왜 내가 이렇게 얘들아 좀 약간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가 막무가내로 부탁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혼자서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있기에 너무 무섭고 다리가 막 후달거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뒷부분에 가서도 내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불러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엄마를 내가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중화 병원에서 그럼 잠 못 자는 환자에게 잠을 못 재워준다는 게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고 가족들은 협조를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면 어떡하세요?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너무 무안하고 노여워서 왜 내가 무안하고 노여워요? 거절당했죠. 여러분 내가 부탁한 게 거절을 당하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안하고 노여워졌고요. 그래서 다시는 너 따위에게 애거를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면서 이제 좀 약간 불평불만을 하면서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겠는지 허공에다가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는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면서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자 보세요. 엄마는 분명 여러분 환각 증세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빨래를 개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두 손으로 막 뭔가를 방어를 하는 자세가 돼요. 푸른 귀기가 돌던 여러분 푸른 귀기는 환각 증세였지. 환각 증세가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 확대가 되었다. 여러분 자 밑줄 그어줘. 여러분 방어의 자세. 자 여러분 이 방어의 자세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나는 무슨 엄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나는 모르지만 선생님 결말부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밑줄 긋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방어의 자세는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행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행동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환각 증세 때문에 빨래 개는 행동을 하다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뭔가 얘들아 아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환각 증세가 얘들아 증세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왜 그래 엄마? 여러분 다시 또 엄마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심정인지 찾아낼 수 있겠니? 놀라고 당황하고 있어요. 나는 덩달아서 무서움을 떨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콱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얘들아. 자 밑줄 다시 그어줘. 굉장한 힘이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막 기운이 솟는 이유는 엄마가 젊은 시절의 엄마의 모습이 되니까 그런 환각 증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굉장한 힘이었다는 건 엄마가 젊은 시절의 엄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모성애거든?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지키려는 모성애에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도 사실은 여러분 이 작품을 맨 처음에 읽었던 게 2012년인가? 그때 이 작품을 처음 읽었거든요. 무슨 할머니가 86세 먹은 할머니가 뭔 따위로 행동을 해? 근데 얘가 안 믿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엄청 오래 장수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누워 지내셨거든? 거의 한 5년 정도를 누워서 지내시고 약간 이제 치매기도 있으시고 이러면 거동을 아예 못 하시니까 누워만 지내면 사람이 근육이 싹 빠지잖아요. 근육이 싹 빠지니까
이런 근육이 있어야 뼈를 잡아주거든. 근데 얘들아 근육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몸을 돌리다가 뼈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 뼈가 얘들아 그냥 부러져서 조금 금간 거면 그냥 자연 치유해서 냅둬도 되는데 이 뼈가 이렇게 얘들아 사선으로 너무 뾰족하게 잘라 이게 끊어져가지고 이게 계속 신경을 눌렀던 거야. 근데 우리는 몰랐지. 가족들은 몰랐어. 왜냐면 할아버지가 치매기도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시니까 그냥 할아버지 그냥 귀저귀가 아들이고 뭐 하고 막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누른 거 아픈 걸 모르고 한 번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모욕을 시키려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기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19로 실려갔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뼈가 부러지니까 신경을 눌러가지고 할아버지가 기절을 했던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이제 거의 얘들아 3살 되셨는데 여러분 이걸 수술을 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큰 수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술을 하지 말자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냐면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간호를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간호를 이렇게 했는데 밤마다 우리 엄마 막 쥐어 뜯고 얘들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픈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말로 얘들아 표현 못하고 치매기가 있으니까 막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픈 거를 막 사람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 선생님도 한 번 같이 가다가 다 뜯기고 막 이렇게 했거든. 결국은 묶었어 우리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이렇게 묶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묶었어요. 묶었는데 입으로 있잖아 이걸 다 찢어놨어. 그래서 그게 할아버지 그 노인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진짜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자기가 아프다고 아니면 얘들아 막 헛것이 보이니까 그거를 얘들아 뭐 하려고 그거를 표현을 하려고 얘들아 막 소리를 엄청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진짜 얘들아 상상 이외의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선생님은 진짜 뻥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거든요.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렇게 하는 병실에 입원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가 86세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을 괴력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건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 정도로 엄마의 모성애가 강했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계속 이제부터 엄마의 힘이 엄마의 힘이 너무 세다. 엄마가 어디서 저렇게 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힘이 계속 설명이 돼요. 이 힘의 크기는요. 엄마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통의 크기랑 똑같아요. 혹은 엄마가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성애의 크기이기도 하고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의 얘들아 크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맨 처음에는 이걸 얘들아 2015년에 처음으로 여러분 이제 이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수업할 때 애들이 막 웃으면서 수업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걸 하니까 이거를 웃으면서 수업을 못해. 이런 게 어딨니?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냥 힘의 크기가 곧 엄마의 고통의 크기, 엄마의 사랑의 크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여러분 작품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자. 자 그 다음에 엄마는 숨이 컥 막혀서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모습으로 그놈이 또 왔어.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왜 고통을 느끼고 있냐면 여러분 그놈 때문에 엄마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놈이 누군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갈게요.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후에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왔는가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가 쭉 펴섰대 얘들아. 너무 무서워서. 얘들아 아무도 없는데 그놈이 왔다 엄마가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쭉 펴섰어요. 엄마! 이러면 또 엄마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무슨 감정인지 이해되세요? 놀라고 당황했어요.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서 나는 어머니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앞뒤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저승사자가 엄마를 데리러 와서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놈을 나는 여러분 어떻게 인식을 한 거야? 저승사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나는 그놈을 저승사자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있었다. 근데 얘들아 인식이 좀 바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순간 그 다음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을 바로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고 86살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 수술 환자 중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서 입원한 모든 환자들 중에 어머니가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작품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6세면 여러분 엄청 장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그만큼 분별 있는 저승사자라면 앙탈을 해봤자일 것이다. 이따 밑줄 그어줘.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사자라면 앙탈을 해봤자일 것이다. 이게 얘들아 우리 지금 15쪽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저승사자에게 아무리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엄마 저번에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봤자 저승사자는 엄마를 데려갈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엄마의 죽음을 나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얘들 무슨 엄마가 죽는데 엄마가 죽기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또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몇 번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니까 몇 번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잠에서 계속 누가 막 문을 두드리더래.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 이렇게 할머니 집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문 밖으로 볼 수 있는 구멍 있잖아요. 그 방금 밖에 왔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문 앞에 있더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얘들아 이중 걸쇠를 또 잠그고 해서 더 잠궈버렸대. 문 안 열어주고. 그래서 할머니가 눈을 딱 떴는데 느낌이 갑자기 너무 쎄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또 우리 할아버지 또 저혈압으로 또 기절을 한 거야. 그 기절을 해서 숨이 안 쉬어진 거. 그래서 여러분 또 119 불러가지고 또 병원 가서 우리 할아버지 살아나시긴 했지만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응급차 타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는 뭐 하냐면 할아버지 수의 준비했어. 그러면 얘들아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고 수의 준비하고 얘들아 장례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분 이제 한 60살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엄마가 언젠가는 세상을 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술하기 전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엄마가 잘못돼서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자. 나는 이미 저승사자에게 엄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대.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86이면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고 하겠느냐. 오래 사셨다. 그렇지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너무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밑줄 그어줘.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도 자식된 도리로 아쉽다. 여러분 그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얘들아 자식을 어디다 묻는다고 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부모는 자식을. 근데 여러분 이제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아무리 효를 다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불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엄마가 아빠가 있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아무리 효자여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얘들아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효자 없다라고 하지 효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효자들도 어머니께 뭐 하나 더 사드려 드릴 걸. 어머니 아버지께 뭘 더 해드릴 걸. 이렇게 후회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는 내가 후회하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는 걸 자기는 그러면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자, 각오는 하고 있지만 제발 네 모습, 네 모습이 여기 누구예요? 저승사자예요, 여러분. 저승사자 너의 모습을 어머니에게만 보여주지 말아다오.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가 싫은 게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사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유일한 자비가 아니겠느냐? 제발 사라져라. 허이 허이. 여러분 왜 사라져라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엄마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엄마가 고통 없이 혹은 두려움 없이, 그 고통이라는 건 여러분 그 저승사자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이 바람 때문에 허이 허이 제발 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속으로 더 불을 지졌다. 그놈이 내 눈에 보이는 일까지 일어날까봐 난 더 무서웠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르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왜냐면 아까 가족들이 이미 다 떠나고 나만 여기 병실에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놈 또 왔다. 뭐라고 했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엄마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어디다가 숨겨요. 너희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얘들아 왜 내가 계속 엄마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돼 얘들아? 너무 지금 여러분 엄마가 혹시나 돌아가실까봐 얘들아 덤덤한 척 하고 있지만 내 지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가 감긴 자기 다리에 손을 닿다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우리 네모 표시해줄 거야.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 여러분 35번에 여기 네모 표시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아이고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이게 얘들아 자기 아들이야. 엄마는 지금 환각을 보고 있으니까 얘들아 우리 다리가 아까 엄마가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깁스를 얘들아 다리 깁스할 때 여기 허벅지부터 막 빙빙빙 다 감아 놓잖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수술 다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얘들아 높은 천장에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묶어놨을 거야. 그걸 막 만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이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에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엄마의 아들이었다. 즉 여러분 누구이기도 해요? 나의 오빠이기도 해요. 그럼 맨 처음에 나는 엄마가 나 붕대 감긴 다리를 보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들아 엄마 왜 저래?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어무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봤다. 얘들 어머니의 적 밑줄 긋고 그게 그놈이에요. 어머니의 적이 그놈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그놈이라고 써줄래? 어머니의 적에다가 그놈?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는 그러면 계속 여러분 그놈이 여러분 이 엄마의 적이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승사자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달은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선택지에서 나는 엄마가 환각 증세에서 보는 그놈이 여러분 누구였다? 저승사자라고 믿지 않았다. 아니면 여러분 저승사자라고 끝까지 생각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냐면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엄마가 보는 환각 증세의 실제 대상이에요. 인민군 군관이에요. 인민군 군관. 선생님이 미리 적었어요. 여러분 인민군 군관을 얘기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놈이고 엄마의 고통을 계속 상기시키고 어머니의 적이자 그리고 여러분 인민군 군관 저승사자가 아니었던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여러분 우리 38번에 가셔서 다시 밑줄 그을 거예요. 여러분 38번 가셔서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밑줄 쫙 그어주자.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밑줄 그어줘. 자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드러났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먼저 보는 게 나을걸.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이 저승사자가 아까 너무 무섭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 무섭고 고통이고 공포의 대상이 나나 엄마나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승사자보다 누가 더 무섭냐면 인민군 군관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드러나는 말은 저승사자를 보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마에게는 인민군 군관이 더 무서운 존재다. 자, 다시 할게. 어머니는 그 다리가 얘들아 아들이에요. 아들을 어디에 숨기려고 하는지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죠? 얘들아, 왜냐면 깁스를 해놓고 지금 딱딱 묶어놨으니까 얘들아 요지부동이야. 군관날이 우리네 집에 이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밑줄 그어주세요. 군관날이. 자, 아까 여러분 군관동무, 군관선생, 군관날이 여러분 이렇게 밑줄 긋고 조금 이따 마지막 다시 정리할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날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엄마에게 육박해 오고 있다는 걸 난들 어쩌겠느냐.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의 기대의 비굴이 어머니 얼굴에 뒤집박죽을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서는 구슬땀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물 떨고 있었다. 자, 그럼 여러분 42번은 뭘 하고 있냐면 엄마의 외양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외양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 관찰자 시점 같아 보이지만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니 선생님이? 아니죠. 주인공 시점이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엄마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박한지 한번 찾아보자.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이를 2번이나 겪게 하다니. 이러면 다시 밑줄 그어줘. 그 몹쓸이를 2번이나 겪게 하다니. 몹쓸이를 2번을 겪게 하다니. 밑줄 긋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 2번이 누구냐면 오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경험했던 건 실제로 오빠가 죽었던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인민군에 의해서 오빠가 죽은 게 첫 번째 경험한 거. 자, 그 다음 2번째 겪었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환각에서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가 죽은 게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것보다 엄마에겐 더 고통스러운 행위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의 죽음을 2번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정말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왜 울부짖을까? 엄마의 고통이 어떨지 아니까. 왜냐면 여러분 자, 엄마는 아들을 잃었지만 나는 누구를 잃었어요? 오빠를 잃은 거는 마찬가지다. 혈흔을 잃은 건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어디서가 그렇게 힘이 솟는지. 얘들아 힘을 솟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고통의 크기고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고 여러분 이런 거라고 했었어. 그치? 나를 건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여러분 이놈에다가 밑줄 다시 그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여러분 38번, 그 다음에 41번, 46번에 밑줄 몇 개 그었어요? 3개 그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줘. 이렇게 연결할 거야. 선생님 38번, 41번, 46번에 밑줄 그은 거 쭉 이렇게 여러분 호칭을 쭉 연결해 줄 거야. 근데 호칭이 다 똑같아요. 군관동무, 군관선생, 군관날이 이놈 이렇게 해서 달라졌잖아. 여러분 이게 호칭의 변화예요. 자, 호칭의 변화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엄마가 얘들아 이 호칭 변화는 비굴하게 굴어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었고 아들을 잃은 그 분노를 이놈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호칭의 변화는 아들을 지키고 싶은 의지 and 비굴함. 아들을 비굴하게 굴어서라도 아들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들을 잃은 이런 분노. 여기서 호칭의 변화는 엄마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여러분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호칭을 얘들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우리 아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호칭이 낮게 변한다는 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한 원망, 분노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엄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 빼고 온몸이 노란 파도처럼 출렁했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엄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럽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의 동인씨가 나에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도 그 다리가 무서웠다. 그럼 여러분 나도 엄마처럼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럼 자, 나가 엄마처럼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얘들아 오빠가 죽고 나서 엄마는 약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네가 죽었어야 했는데 딸한테. 왜냐면 그 아들을 약간 옛날엔 좋아했잖아. 그리고 아들이 엄마는 남편이 없어서 아들하고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 딸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억척같이 살았거든. 근데 얘들아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네가 그랬어야 했는데 실제 박완서가 그런 삶을 살았어. 오빠가 전쟁으로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박완서의 오빠가 죽었거든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박완서의 엄마가 박완서를 약간 그런 식으로 얘들아 말을 했어. 네가 죽고 오빠가 살았어야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맨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얘들아 정말 엄마를 사랑하게 될까? 정말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여기 있는 나도 엄마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거리감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엄마가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끼고 있고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도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 엄마와의 거리감을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해요. 엄마와 나의 거리감이 얘들아 좁혀져.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면 여러분 나는 엄마를 완전 이해하게 돼. 그래서 엄마를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감이 좁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48번 안 된다 이놈 이라는 호통과 군간나리 군간선생님 군간동무라고 하는 아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치는 링것줄이 주삿바늘에 빠져버렸고 혈관에 꽂힌 채 주삿바늘을 통해서 피가 역류하자 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불들였다. 피를 보자 엄마의 광란은 더 극에 달했다. 이러면 자 여기서 이 피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여러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냥 이게 링거가 뽑혀서 나타나는 피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우리 민족의 상처를 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놈 개섞어라. 이놈 나를 죽이고 가라. 이놈.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고 잇몸만 이를 가는 신용이 얼마나 처참한지 나 말고 누가 또 봤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면서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뜯다가 오줌을 받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 관에서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고 선뜻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고 나갔는데 엄마의 소리가 바깥에서 들렸는지 간호원들이 뛰어들어왔다. 드미처 나이가 지긋한 수간호원도 들어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일단 밑줄 그어줘.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일단 선생님 이거 의미 다시 안 정리해줘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힘이 더 셌다는 건 엄마가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더 커진 거야 얘들아. 그치? 자, 내가 수간호원 단원 간호원들과 함께 어머니를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걸 다시 삽입했다. 민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으로 원망스럽게 말했다. 아유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무 드문 것도 아니니까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호원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죠. 자, 수건이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 자, 얘들 악몽 네모 표시할 거야. 자, 여러분 악몽 네모 표시하고 이게 여러분 전쟁의 기억이자 오빠의 죽음. 자, 이 전쟁의 기억과 오빠의 죽음이 특이 체질이라고? 하긴 사인의 꿈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안다고 말할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아들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여러분 만약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얘들아 만약에 어느 누가 감히 얘들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은 내가 정말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선뜻 얘기하면 사실은 얘들아 그거는 거짓이야. 이거는 얘들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수간호원들은 간호사들은
엄마의 오빠의 죽음을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55번 가세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엄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고 슬가나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묶어다가 어머니를 사지를 꽁꽁 묶었다. 따님된 마음에 안 됐다 싶어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안심하시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얘들아, 간호원들은 걱정해서 얘기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엄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에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을 신은 채 보도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이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는 어머니가 에잇하고 기압을 한번 넣자 사지를 묶은 끝이 우지진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엄마가 이걸 끊어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겨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날뛰었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이런 괴력에다가 다시 네모 표시해주시고, 자, 이 괴력 의미 정리할게요. 아들에 대한 죄책감.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 엄마가 좀 더 더해서 아들을 살렸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전쟁, 즉 군간에 대한 분노. 이놈의 전쟁 때문에 내 아들을 데려가? 망할 전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엄마는 끝까지 얘들아 뭐 여기 꿈에서 꿈이란다 환각에서 막 얘들아 여기 있는 군간을 막 멱살 잡고 군간이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아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엄마는 환각 상태에서도 전쟁에 맞서려는 엄마의 의지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 번째 의미도 너무 중요해. 널 맞서려는 의지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은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고 조금도 가장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얘들아, 잠깐, 나도 괴력이 솟았지. 그러면 여러분, 나도 괴력이 솟았다는 건 엄마하고 지금 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얘들아 똑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나도 이 괴력이 나도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싸우려는 의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의 괴력은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싸우려는 의지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고통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오빠의 죽음. 얘들아, 이거는 엄마에게만 상처가 아니라 사실 나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오빠의 죽음, 나의 트라우마겠죠. 그 트라우마를 나는 싸우려고 한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나는 이를 악물고 엄마에게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득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엄마와 맞서려고 하겠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의 것이다. 일단 우리 모녀의 것이다 밑줄 딱 그어주시고, 자, 왜 모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전쟁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와 맞서려고 엄마랑 진짜 얘들아 싸운다기보단 엄마가 느끼는 그 전쟁의 고통과 맞서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도 맞서려고 내가 노력을 하겠다. 내가 거의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외면해왔던 나의 고통을 이겨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요.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고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엄마의 힘과는 막상 막혀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엄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때리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 세차게 때렸고 엄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건 악몽이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에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엄마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요. 여러분 엄마가 이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엄마를 빨리 정신을 깨우는 거야. 자 봐. 엄마는 그 환각에서도 뭘 하고 있어요? 아들을 죽인 그 전쟁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그 환각에서 계속 오랫동안 싸우고 있으면 엄마는 더 어때 얘들아? 계속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려고 나는 뭘 하는 거야? 폐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엄마의 뺨을 딱 때리는 거야. 엄마가 빨리 깨나야 엄마의 고통도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뺨을 때리는 행위는 엄마의 고통을 끝내려는 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꿈속에서 그 환각에서 느끼는 고통을 내가 최소한 빨리 해소해주기 위해서 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엄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의 얼굴이었다. 다시 밑줄 긋을 거야. 엄마의 얼굴이었다. 밑줄 긋고 여러분 이게 엄마의 전쟁의 상처가 드러난 얼굴. 그게 무섭다.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엄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내 나름의 공포가 뭐였던 거예요? 요거죠 여러분. 요거죠. 선생님이 이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이거와 나는 싸우고 있었다. 자, 그 다음 61번 가자. 한국전쟁 당시,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 그럼 여러분 현재에서 지금 언제로 갔냐면 전쟁이 일어났던 과거로 가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까 역순행적 구성이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갈게. 한국전쟁 당시 나이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을 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들어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돼서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상처죠. 나의 상처이기도 하고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마치가 깨어날 때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그러면 여러분 과거 현재 과거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로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되었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이 백지장이 되어서 누워있었다. 간혹 그 문병을 와주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었는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가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를 들으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 나는 이미 엄마의 죽음을 한 번은 얘들아 받아들였잖아. 그치? 자,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먹인다든지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거 외에는 엄마에게는 의식이 남아있던 표시가 미비했다. 이러면 이 말은 엄마의 생기가 없다.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엄마가 이제 거의 죽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지. 어느 날 문병을 와주는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의 일변 힐끗 보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수인은 장만했니? 아니 뭐 그렇게 끔찍한 걸 뭐라고 장만을 하니? 그럼 여러분 나는 수혜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 얘 좀 봐. 너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너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이란 걸. 이러면 나이롱이 나일론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나일론은 합성 섬유야. 그러니까 진짜 섬유가 아니잖아요. 합성 섬유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나이롱 딸이라는 건 가짜 딸. 응, 너는 가짜 딸이야. 이렇게 비유해주는 표현이야. 여러분
여러분 아까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선생님 할아버지가 얘들아 또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 뭐 했다고 했어요? 수의 준비하고 얘들아 그 미리 마련해놓은 수의랑 얘들아 영정사진이랑 막 이런 거 다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집에 미리 얘들아 다 이런 걸 준비해놓는 거네. 그러니까 이러면 선생님 또 우리 친할아버지, 저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막 200만 원짜리 수의도 해놨어요. 얘들아 막 미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도 얘들아 한 5년, 6년 전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준비를 해놓거든. 근데 나는 엄마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미리 준비를 안 해놨던 거죠. 자, 나이론 딸? 그래 나이론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이론 딸의 순 엉터리인 건 상관이 없지만 엄마를 위해서는 좀 안 된 것 같아서 얘들아 자 밑줄 그어줘. 엄마를 위해서 좀 안 된 것 같대. 뭐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엄마가 묻힐 곳이 없다는 게 묻힐 곳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엄마의 고향은 여러분 북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북한에서는 다시 우리가 분단이 된 상태니까 엄마가 북한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74번 우리 고향에 선영 여러분 그 선조들이 묻힌 땅이 있지 않니? 네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니? 여러분 77번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이죠. 분단되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북에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원래 남쪽에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근데 이제 전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가 여러분 황해도 분이신데 고향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랑 다 뿔뿔이 흩어지시게 됐거든요. 이성 가족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이미 그 할아버지 땅 명의로 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들아 좀 이제 대학교로 공부 좀 하려고 여기 와 있어 보니까 그걸 다 얘들아 놓고 왔잖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깝다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냐면 거기 거는 이제 우리 땅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나중에 통일돼서 얘들아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거는 얘들아 다 쓸모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도 쓸모없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온 논밭 더정 갖고 돈도 꺼달라고 그래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일종의 묵대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계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해도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지 않겠니?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디 딴 데다가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시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지 않잖아. 묘지는 어차피 사후에 사게 되니까. 여러분 81번까지 선생님 더 설명할게요. 81번에 친구가 야 너 무슨 나이론 딸이 무슨 묘지도 안 해왔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인식은 어머니가 뭐 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북한에 묻히기를 바랄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북에 묻히길 바랄 것이라 예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못 묻힐 거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못 묻힐 건데 굳이 뭐하러 미리 알려드리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못 묻힐 거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고 이 엄마는 북에 묻히기를 바랄 거라고 나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엄마한테 엄마 북한에 못 묻혀져 분단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 거지. 그러니까 나는 무덤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한 장 정도 좀 남겨놨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할 거야. 중요한 내용들은 웬만한 건 다 설명했고 뒷부분에 여러분 선생님 2가지만 더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보면도 여기에 있어서 다음 주에 이거 교재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